여보, 고작 이 썩어 빠진 감투 하나 쓰겠다고 당신 엄마 뻔되는 저 여자한테 밤마다 몸까지 상납했니? 당신이 그러고 사람 새끼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장함과 분노가 뒤섞인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날이 선 목소리였죠. 순간 좌중을 압도하던 마이크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끼얹은 차가운 얼음물이 남편의 정수리를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원단이라 자랑하던 남편의 회색 양복은 검게 젖어 들어갔고 옆에 서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는 사실. 그것도 20살이나 많은 60대 할머니와 말입니다. 어머님들, 만약 내 남편이 성공하겠답시고 시어머니 뻘되는 여자한테 여보, 자기 하면서 재롱을 떨었다면 그 더러운 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망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팔아치운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칼을 갈았던 한 여자의 처절한 핏빛 복수극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을 잠시 그날의 아수라장이었던 선거 유세 현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이 날리고 트로트 음악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단상 한가운데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구부정하던 어깨를 잔뜩 펴고 머리에는 젤을 얼마나 발랐는지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반들반들하게 넘긴 채였죠. 그 옆에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라 불리던 부녀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릴 때마다 그 아내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저 기호 1번 박철수가 우리 아파트를 강남, 부럽지 않은 명품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악마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아래 생수통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 목격했던 남편과 부녀회장이 대기실, 천막 뒤에서 나누던 역겨운 스킨십 장면이 잔상처럼 박혀서 지워지질 않았으니까요. 참아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수천 번 되뇌었지만 남편이 그녀를 보며 뻔뻔하게 윙크를 날리는 순간 이성의 끈은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아이스박스에 담긴 얼음물을 바가지 가득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죠. 경호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요? 여보? 하며 당황한 눈빛을 보내는 찰나 그녀는 인생의 모든 분노를 담아 물벼락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남편의 얼굴을 강타하면서 그 가증스러운 미소가 일그러지는 걸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은 남편뿐만 아니라 옆에 서 있던 부녀회장에게까지 튀었죠. 그녀의 진한 화장이 물에 번져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그 공간에서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말을 토해냈던 겁니다.
내가 입은 그 양복, 내가 탄 그 차, 다 저 할머니가 사준 거잖아. 이 더러운 놈아. 도대체 어쩌다 평범했던 남편이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시간을 3개월 전 모든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날 저녁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된장찌개와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뉴스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미끄러진 것만 벌써 3번째였죠. 능력은 없는데 자존심만 세서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겉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부장이 나를 질투해서 승진을 막는다느니 세상이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다느니 하며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는 게 일상이었죠.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마트 캐셔 일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나갈 거야.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입주자 대표 말이야. 백일동 김 씨도 나간다는데 내가 못 나갈 게 뭐 있어? 이번에 되면 판공비도 나오고 아파트 공사권 같은 것도 결정할 수 있어서 권한이 막강하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관리비 낼 돈도 빠듯해서 저번 달에도 연체된 거 잊었어? 선거가 무슨 애들 장난이야? 거기도 돈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 하는데 당신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내 나름대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남편의 쭈글쭈글한 자존심을 건드렸나 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은 남편이 뭘 해보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초부터 쳐? 내가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나도 이 아파트에서 감투 한번 써보고 싶다고. 회사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집구석에서까지 마누라한테 무시당해야겠어? 그 눈빛에는 뭐랄까요? 일종의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예욕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필사적이었죠. 마치 그 대표라는 직함이 자신의 구질구질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로또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대신 내 주머니에서 단돈 10원 한 장 줄 수 없으니까. 그때 말렸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말려도 들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헛된 욕망이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소근소근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악마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소리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선거 출마 소동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거실을 뒹굴었을 남편이 퇴근길에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동네 시장 비닐봉지가 아니라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남편은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쇼핑백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이거 봐라. 이태리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양복이야. 그리고 이건 수제 구두. 선거 유세 나가려면 때깔부터 달라야 사람들이 뽑아줄 거 아니야?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양복 라벨을 얼핏 보니 한 달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통장에 잔고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카드를 긁은 거야? 이거 할부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내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보며 아주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 내 돈 아니니까. 뭐, 당신 돈이 아니면? 누구 돈인데? 후원자.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님이 계시거든. 내가 이번에 입주자 대표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며 팍팍 밀어주시네. 후원자라니요. 남편은 친구도 별로 없고 친척들과도 왕래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거금을 턱턱 내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후원자? 누군데? 이름이 뭐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중에 다 빚되는 거 몰라? 아내가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더군요. 아, 있어. 그 아파트 원로 회원분이셔. 아주 점잖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여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내가 대표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어. 남편은 대충 얼버무리며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현관 앞에는 정체불명의 택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에 10,000원은 좋게 넘을 법한 애플망고 세트, 최고급 한우갈비, 심지어 아내의 피부에 좋으라며 보낸 고가의 화장품 세트까지.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거나 무명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화장품 뚜껑을 열어보는데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냄새가 아니라 뭔가 아주 오래된 분 냄새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남편의 새 양복에서도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상큼한 향수가 아니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하고 독한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파우더리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아내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기어오르기 시작한 건 남편이 받아온 그 화려한 선물들에서 어딘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한다며 아내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부부 동반으로 인사 다니는 게 점수에 좋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죽는 소리를 해대길래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과 놀이터를 돌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1번 박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명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벤치에 앉아있던 무리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그 여자는 정말이지 시선을 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얼핏 봐도 60은 훌쩍 넘어 보였는데 차림새는 20대 아이돌 저리가라였습니다. 샛노란 호피 무늬 블라우스에 빨간 립스틱을 입술 라인보다 훨씬 크게 그려 넣었고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를 주렁주렁 끼고 있었죠. 머리는 미용실에서 방금 세팅한 듯 뽕을 잔뜩 넣어 부풀린 뽀글머리였습니다. 어머, 우리 박 후보님 오셨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걸걸한 하이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 옆에 서 있던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민들에게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주인 만난 강아지처럼 꼬리라도 흔들 기세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날도 더운데 왜 나와 계세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그 두툼한 손을 덥석 잡고는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실세,
살아있는 전설. 부녀회장님이십니다. 여보, 인사해. 이분이 나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야. 남편의 소개에 아내는 엉겁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시처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부녀회장의 눈이 아내를 훑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시장에서 생선 고르듯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 시선이 어찌나 끈적하고 불쾌하던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박 후보 사모님이시구나. 생각보다 수수하시네. 우리 박 후보가 인물은 훤한데 사모님은 참 알뜰하게 생기셨어. 호호. 그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수수하다는 말은 촌스럽다는 뜻이었고 알뜰하다는 말은 궁상맞다는 비아냥이었죠. 기분이 확 상했지만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녀회장이 남편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엉덩이 쪽을 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박 후보, 이번에 꼭 당선돼야 해. 내가 뒤에서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데 알지? 아유, 그럼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하. 남편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손길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며칠 전 남편의 옷에서 났던 그 독한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옷에 밴 냄새의 주인공, 그리고 그 명품, 양복과 과일 바구니를 보낸 후원자의 정체가 바로 시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여자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묘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잠금 패턴을 복잡하게 걸어두었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다 뭐다 해서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널브러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는데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음을 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촉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이고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행히 술에 취해 패턴 잠금은 풀려 있더군요. 화면을 켜자마자 눈을 찌르는 밝은 불빛에 눈을 찌푸리며 카톡 알림창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발신자는 왕 회장님. 왕 회장님? 후원자라던 그 사람인가? 남자의 이름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심 안도하며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는데 미리 보기로 뜬 문장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자? 오늘 유세하느라 힘들었지? 엉덩이 토닥토닥.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 시어머니는 충청도 시골에 계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폴더폰을 쓰셔서 카톡을 할 줄 모르시거든요. 게다가 이 시간엔 주무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니? 그리고 다 큰 남자 엉덩이를 토닥토닥이라니요?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화방을 눌러 이전 대화 내용들을 스크롤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님, 오늘 입은 호피 무늬 너무 섹시하던데요? 히읗히읗. 어머, 이 늙은이가 뭐가 섹시해. 우리 철수 씨가 젊어서 눈이 삐었나 봐. 에이, 누님은 20대보다 피부가 더 고와요. 내일 뵈러 갈까요? 용돈이 좀 필요한데. 알았어. 오구오구. 내일 주차장으로 와. 내가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사줄게. 누님과 아들을 오가는 호칭, 그리고 노골적으로 오가는 금전 요구.
그 왕 회장님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확대해보니 며칠 전 놀이터에서 봤던 그 뽀글머리 부녀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귓가에는 이명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과 감투 하나 때문에 엄마 같은 여자에게 아양을 떨며 꼬리를 치는 똥개만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축축한 것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 더러운 연극의 끝이 어디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선거 캠프 회의가 길어진다며 자정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아내는 초조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다가 핑계 삼아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가야겠다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유난히 습하고 서늘했습니다. 센서 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어두침침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하고 울려 퍼져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만치 구석진 기둥 뒤에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차였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분명 회의 중이라던 남편의 차가 왜 저기 세워져 있을까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차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지만 미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차체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들썩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운전석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짙은 썬팅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간간히 지나가는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칠 때마다 차 안의 실루엣이 언뜻언뜻 드러났습니다. 운전석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누군가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자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루엣이 젊은 여자의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잔뜩 부풀린 짧은 파마머리였고 목덜미는 살집이 두둑하게 잡혀있는 영락없는 중년 여성의 뒷모습이었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며칠 전 놀이터에서 봤던 부녀회장의 그 사자 갈기 같은 머리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남편의 볼을 어루만지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젖히며 자지러지게 웃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웅웅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기괴하게 들리던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손길을 뿌리치기는커녕 여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는 신용을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차 문을 열고 두 연놈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손에 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시큼한 썩은 내가 아내의 처지랑 똑같다는 생각에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차의 시동이 걸리더니 맹렬한 기세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리는 사이
남편의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자리에는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와 비참한 그림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그 역한 며칠 전 맡았던 묵은 파우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아, 말했잖아. 선거 캠프 회의했다니까? 입주민들 민원 들어주느라 목이 다 쉬었다, 목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회의? 지하 주차장에서 여자랑 단둘이 하는 게 회의야? 아내가 쏘아붙이자 옷을 갈아입으려던 남편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하 주차장이라니? 나를 미행이라도 했어? 미행이 아니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다 봤어. 당신 차 안에 있던 그 여자 누구야? 그 뽀글머리 할머니 부녀회장 맞지?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쓰고 있던 넥타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당신 요즘 왜 그래? 집에만 처박혀 있더니 의부중이라도 생긴 거야?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 은인이라고. 후원자님이랑 차 안에서 선거 전략 좀 상의한 게 죄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략 상의를 밤 12시에 그것도 차 안에서 불 다 끄고 해? 그리고 후원자 손에 뽀뽀하는 게 전략이야? 그건 감사 표시지. 서양식 인사도 몰라. 당신이 그렇게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내가 출세를 못하는 거야.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표 한번 해보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뒤를 캐고 다녀. 소름 끼치게.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집 나갈 거야. 내가 오죽하면 밖으로 돌겠어? 집구석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데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남편의 고함 소리에 아내의 가슴은 답답한 고구마를 100개는 삼킨 것처럼 꽉 막혀왔습니다. 분명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왜 아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흐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 건가? 아니요. 그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감추기 위해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내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 뻔한 수작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미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블랙박스에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차 열쇠를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긴장감 때문에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어젯밤의 그 역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조수석 시트는 누군가 뒤로 젖혀놓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룸미러 뒤편에 있는 블랙박스 기기를 만졌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려는데 화면에 뜬 문구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SD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기기 옆면의 슬롯을 손톱으로 눌러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깍거리는 스프링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메모리 카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인간이 선수를 쳤구나. 순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언제 내려왔는지 남편이 팔짱을 낀 채 차 창밖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뭐해? 내 차에서? 남편이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내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어디 갔어? 그러자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며칠 전에 고장나서 버렸는데? 왜? 내 뒷조사라도 하려고 했어? 참 나 무서워서 살겠나? 고장? 며칠 전에 멀쩡한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야? 아, 고장 났다니까. 새 거 주문해놨어. 당신 의심병 진짜 심각하다. 병원이라도 좀 가봐. 남편은 휘파람까지 불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의 등짝을 보며 아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를 없앴다는 건 그 안에 들켜서는 안 될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심증은 100%가 아니라 200%가 되었지만 물증이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사건 이후 아내는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살림을 해야 하니 마트라도 가야 했죠.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 사는 옆집 여자와 윗집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힘없이 인사를 건네자 두 사람은 보고는 흠칫 놀라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 눈빛이 묘하게 끈적하고 불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셋이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층수 버튼을 누르고 문 쪽을 보고 서 있는데 뒤에서 윗집 할머니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게 말하려 했겠지만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죠. 쯧쯧. 저 집 새댁도 참 딱해. 남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게 말이에요. 소문 쫙 퍼졌잖아요. 저 집 남편이 부녀회 장내 공사 치는 거라고. 공사가 뭐야, 공사가. 그냥 제비지, 제비. 부녀회장이 아주 저 집 남편을 장난감처럼 데리고 논다던데 젊은 놈이 돈맛을 보더니 아주 환장했어. 어머, 회장님 남편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 영감님은 병원에 누워 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젊은 놈 끼고 돌지. 저 새댁만 불쌍하게 됐어. 눈뜬 장님이 따로 없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바닥을 뚫고 지하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비, 장난감, 공사, 입에 담기도 더러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만 빼고 온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60대 할머니의 놀이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층에 도착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먼저 내릴게요 하고는 황급히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창피함과 모멸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바보천치, 동네북이 될 게 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증거를 인멸하고 아내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동네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상황. 이 판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꼼짝 못할, 그리고 부녀회장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아내는 비상금을 털어 인터넷을 뒤져 평점이 좋다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가정문제 전문, 철통 보안, 확실한 증거 수집. 광고 문구가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간판도 제대로 없는 사무실 문 앞에서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생이 어쩌다 흥신소 같은 곳을 드나드는 신세가 되었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소파에는 낡은 가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의 남자가 무심하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과 부녀회장의 신상이 적힌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상대는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이고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탐정은 사진을 흘깃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상대가 부녀회장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쪽 바닥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지 아시죠? 게다가 나이 차이도 꽤 나네. 이거 혹시 스폰 관계 아닙니까? 스폰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내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요. 탐정은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파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잡한 꼴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멘탈 꽉 잡으셔야 해요.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그 인간들 밑바닥까지 다 보고 싶어요. 아니, 봐야겠어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거든요. 탐정은 아내의 눈빛에서 결기를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밀어주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린 두 사람을 향한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죠. 탐정이 건넨 명함을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아내는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박철수, 그리고 부녀회장. 당신들이 놀아난 그 더러운 놀이터를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탐정 사무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안도감이 들더군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물건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확인하세요. 짧은 문자와 함께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 화면을 터치했죠. 영상은 어두운 노래방 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핑핑 돌아가고 고막을 찢을 듯한 트로트 반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과 과일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67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파트 부녀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 테이블 위에 올라가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엉덩이를 흔드는 남자. 남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오빠가 간다. 남편은 이미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상태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는 바지 단추를 반쯤 푼 채 부녀회장 앞에서 개다리춤을 추며 온갖 재롱을 떨고 있었죠. 평소 집에서는 양반입니다. 체면입네하며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먹던 사람이 거기서는 영락없는 광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부녀회장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뭉치를 꺼내더니 남편의 바지춤에 찔러 넣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박 후보 잘한다. 엉덩이가 아주 쫄깃하네. 더 흔들어봐. 부녀회장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와 귓속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감사합니다, 회장님. 충성? 일하며 넙죽. 절을 하고는 부녀회장의 볼에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기까지 하더군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낄낄거리며 남편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셔츠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싫은 내색은커녕 오히려 그 손길을 즐기듯 더 요란하게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아내도 모르게 입 밖으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이자 살아있는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광란의 파티 속에서 남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영상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탐정이 추가로 보내온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더 결정적인 겁니다. 단순한 치정 관계가 아니라 금전적인 비리가 얽혀 있는 것 같네요. 탐정의 메시지를 보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얼음소리와 함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배경 소음으로 보아 고급 일식집 룸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선거 자금이 좀 모자란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건 말이에요.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우리 박 후보. 맨날 돈. 내가 자선사업가야?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부녀회장의 목소리는 느릿하고 여유만만했습니다. 에이, 누님 왜 이러세요? 제가 대표만 되면 그 공사업체 선정권, 누님 조카분 회사한테 다 몰아드린다니까요. 관리비 통장 인감도 누님이 관리하시고, 저는 그냥 바지사장이나 할게요. 바지사장? 호호.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는 밤일이나 잘하면 돼. 뭘 머리 아프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누님 아니. 여보가 하라면 다 해야죠. 오늘 밤에도 제가 아주 그냥 죽여드릴게. 여보라니. 남편은 아내에게도 결혼기념일 빼고는 좀처럼 쓰지 않던 그 호칭을 엄마뻘 되는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사 이권과 돈을 미끼로 말이죠.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 같은 관리비를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자 비리 공모였습니다. 남편은 부녀회장의 꼭두각시가 되어 아파트를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아내는 이어폰을 거칠게 뽑아 던졌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정도로 토악질을 했지만
속의 체증은 내려가기는커녕 더 꽉 막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인간은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이제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살이만이 가슴속에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아내는 아직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거 당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터뜨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테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그날 저녁 남편이 예고도 없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을 인화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던 겁니다. 여보, 나왔어. 밥 줘.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황급히 사진들을 이불 밑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사진 몇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죠. 하필이면 그 사진은 노래방에서 남편이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부녀회장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적나라한 장면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무서운 분노로 이글거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뭐야?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사진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확 들추자 숨겨놓았던 수십 장의 증거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여자가 내가 의심 간다 했더니 기어코 뒷조사를 했어? 흥신소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했다. 내가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하도 더러워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더라. 당신 사람이니? 엄마 뻘되는 여자한테 몸 팔고 돈 뜯어내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내가 악을 쓰며 대들자 남편은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뻔뻔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무릎을 꿇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겁니다. 아, 이 멍청한 여자가 뭘 알아.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내가 쎄 빠지게 비위 맞춰가며 돈 벌어오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남편 뒷구멍을 캐? 너 이 사진들 다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남편은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사진들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날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내 더러운 욕망 채우려고 한 거잖아. 시끄러워. 너 이거 입 뻥긋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너 때문에 망칠 순 없어. 남편은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넘어지며 팔꿈치를 찧었지만 아픔보다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미친 사람처럼 주워 담았습니다. 이건 내가 다 없앨 거야.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헛짓거리하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쥐도 새도 모르게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남편은 사진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정신병원에라도 보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한 셈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원본 파일들은 이미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사진을 들고 나간 직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세댁. 나야.
걸걸하고 끈적한 목소리. 부녀회장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새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지? 우리 집 앞으로 와. 할 얘기가 좀 있네. 거절할까 했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녀회장은 자신의 집 앞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군요. 그녀 옆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부녀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벤치에 툭 던졌습니다. 자, 받아. 이게 뭐죠? 위로금이라고 해두지. 자네 남편이 워낙 싹싹해서 내가 좀 예뻐했는데 오해가 있었나 봐. 젊은 사람이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원.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을 오해라고 포장하고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저 천박한 태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지금 적선하십니까? 아내가 따지자 부녀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뱀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봐 새댁, 말 조심해. 나 이 동네에서 30년 살았어. 구청장이고 경찰서장이고 다 내 동생들이야. 자네 하나 이 동네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남편 앞길 막지 말고 이 돈 받고 조용히 살아. 아니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든가. 협박이었습니다. 공권력까지 들먹이며 짓누르려는 그 기세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짱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회장님 말씀 들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면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니까? 이 인간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아내의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신보였죠. 아내는 벤치에 놓인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녀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노란색 5만원권 지폐들이 꽃가루처럼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미친. 부녀회장이 경악하며 일어났습니다. 이 돈 더러워서 못 받겠네요.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이 저지른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겁니다. 매장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당하게 될 거야. 아내는 흩날리는 돈다발 위로 침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등 뒤에서 부녀회장이 전연잡아. 저거 미쳤어.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선전포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디데이를 하루 앞둔 날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아냈습니다. 남편분 단순히 자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니 탐정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계좌 내역과 사채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남편분이 3년 전에 회사 공금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더군요. 그리고 도박빚도 꽤 있었고요. 근데 이걸 부녀회장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부녀회장이 남편분의 빚을 일부 갚아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되어 아파트 공사권을 넘기지 못할 시 빚의 10배를 즉시 상환하고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 일종의 노예 계약서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잡혀 부녀회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접근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덫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제 말 잘 들으세요. 남편분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질이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배신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탐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서 아내에게 한 짓들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속이고 기만하며 그 더러운 굴레를 즐겼다는 사실이 더 괘씸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공범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내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부녀회장이 남편을 협박하고 조종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그녀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니까요. 아내는 그 차용증 사본을 챙겨 나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철수, 넌 불쌍한 놈이 아니야. 넌 비겁한 놈이야. 그리고 그 비겁함의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얄궂게도 눈이 부시게 맑았고 아파트 단지는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매서웠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장에 나가는 집행관처럼 말이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양복을 빼입고는 오늘 저녁이면 내가 이 아파트의 왕이 되는 거야 라며 콧노래를 부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왕이 될지 죄수가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입구마다 선거 운동원들이 나눠주는 전단지가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임시 무대 주변에는 수백 명의 입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후보자들의 마지막 정견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아내는 무대 뒤편 음향 장비가 쌓여 있는 천막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릴 핵폭탄이 들어 있었죠. 무대 위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아내와 몸싸움을 벌일 때의 그 광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부녀회장이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고 고상한 척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뻔뻔한 연기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 그럼 기호 1번. 우리 아파트의 든든한 일꾼 박철수 후보의 마지막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저 박철수가 약속드립니다. 낡은 아파트는 가라. 제가 우리 아파트를 강남 최고의 명품 단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남편의 열변에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부녀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내는 음향 스태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믹서기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장치 인식됨이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니들의 그 더러운 쇼는. 아내는 마우스를 움직여 최종 폭로 영상 MP4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볼륨 페이더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 남편의 연설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찰나 무대 뒤편에 설치된 2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며 바뀌었습니다. 기호 1번 박철수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스피커에서는 트로트 반주 소리와 함께 자, 오빠가 간다 하는 남편의 술 취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은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엉덩이를 흔들며 부녀회장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이 남편의 바지춤에 10,000원짜리 다발을 꽂아주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어 대문짝만하게 비춰졌습니다. 어머, 저거 뭐야? 저거 박 후보 아니야? 세상에, 저 여자는 부녀회장이고 저게 무슨 추태야? 둘이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은 경악으로, 경악은 곧 야유로 바뀌었죠. 남편은 뒤를 돌아 스크린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덜덜 떨리더니 이거 꺼, 당장 꺼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결정적인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누님, 아니 여보. 제가 대표만 되면 공사권 다 넘길게. 자기는 밤일이나 잘하면 돼. 남편과 부녀회장의 은밀한 대화가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적나라하고 천박한 대화 내용에 입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귀를 막는 엄마들, 혀를 차는 노인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학생들. 단상 위에 앉아있던 부녀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채로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아내는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기호 1번 박철수 후보의 실체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입주자 대표가 되기 위해 저 여자 부녀회장에게 성상납을 하고 검은 돈을 거래했습니다. 아내의 폭로에 광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상납이래.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쓰레기네. 남편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이 마이크 안 내놔. 남편이 팔을 잡으려는 순간 앞줄에 있던 건장한 남자 주민들이 남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감히 여자한테 손을 대. 당신 해명부터 해. 저게 사실이야?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죠. 누군가 계란을 던졌고 그 계란은 정확히 남편의 이마에 맞아 터졌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남편의 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부녀회장이 도망치려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이크를 던지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부녀회장의 그 화려한 뽀글머리 가발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인생 망쳐놓고 넌 무사할 줄 알았어. 이거나. 이 미친 여자가. 부녀회장의 가발이 벗겨지자 듬성듬성한 그녀의 진짜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하던지 주민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이니? 아들뻘 되는 놈 데리고 놀면서 재미 좋았지? 이제 그대가 치러야지. 아내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내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부녀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네. 하며 통곡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며 박수를 보냈죠. 남편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힌 채 오해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내에게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부녀회장의 비리 공모, 성매매 특별법 위반, 그리고 과거 남편의 횡령 미수와 협박 건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갔죠. 부녀회장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치장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죠. 아내를 보자마자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그 여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나 좀 꺼내줘, 응? 그 뻔뻔한 변명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크릴 벽 아래 배식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용서? 웃기지 마. 난 너 같은 쓰레기랑 단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 여기서 평생 썩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여보, 이러지 마. 나 전과자 되면 어떻게 살아?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아크릴 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아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너한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부녀회장 그 여자, 너랑 같은 구치소로 간다더라. 거기서 둘이 오손도손 백년해로 해. 사식은 안 넣어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남편의 절망적인 비명이 면회실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남편과 부녀회장에게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몽땅 받아냈죠.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고 부녀회장 역시 횡령죄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부녀회장이 감옥 안에서도 남편 탓을 하며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독방에 갇혔다더군요. 참 쌤통이죠? 그녀는 그 지옥 같았던 아파트를 떠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받은 위자료로 평소 꿈이었던 작은 북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향을 맡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악몽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평생 그들의 노예로 바보 천치로 살다가 화병으로 죽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싸웠고 이겼고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절대 참지 마세요. 썩은 인연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안방에 두고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